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스라엘의 항공우주산업과 유무인 복합운영체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산 소형 무장 헬기에 IAI가 개발한 무인기를 탑재해 유무인 복합운영체계를 공동 시연하는 것입니다. 두 기관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연내일을 시연할 계획입니다. 카이의 체계 종합 기술과 IAI의 무인체계 시스템 역량이 결합하면 LAH 헬기 임무 능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개념의 방위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두 기관은 기대했습니다. 한국 육군도 현재 유무인 복합체계 추진을 준비 중으로 신속 시범 획득 사업 등 조기 전력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LAH와 국내에서 개발한 무인 항공기를 연동하는 것으로 헬기에서 무인기를 조종 통제하여 영상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운영체계는 적은 인원과 비용으로도 전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미래 성장성도 높을 것으로 카이 측은 예상했습니다. 그동안 카이는 IAI와 2019년 G280 주익 생산, 2020년 G280 동체 생산 계약을 체결해 협력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IAI 보아즈 레비 사장은 카이와의 전략적 협력은 한국의 항공 및 방위 산업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 안현우 사장은 유무인 복합운영체계 기술을 축적하여 제품 다각화와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해 수출 사업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와 IAI의 협력은 단순히 LAH가 배회형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여 적을 수색 공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폭 공격도 가능한 배회형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는 LAH가 EO/IR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 방공 시스템 작동 범위 밖에서 전장 인식력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유무인 복합 헬기를 통해 사령부와 다른 항공 전력, 그리고 지상부대 등과 빠른 시간 내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 미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AH-64E와 무인 항공기의 팀 구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런 개념을 우리나라의 카이가 이스라엘의 항공우주 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미래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실용화하고 있는 유인 헬기와 무인기의 조합에 대해 알아보면 러시아의 판치르나 중국의 HQ-17 등 적어도 방공을 담당하는 방공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된 공역에 무인 항공기를 침투시켜 목표의 수색과 위치를 특정하고 적의 방공 시스템이 도달하지 않는 공역에 대기하고 있는 유인기 AH-64이나 무인 공격기에 탑재된 장사정의 정밀유도 무기로 목표를 파괴하는 전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장거리 정밀 화력 구축을 위해 미국은 두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 헬기 AH-64E와 두 대의 서로 다른 무인 항공기 사이에 고도의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점입니다. 그동안 미 육군은 이 같은 전투 시나리오의 실현을 위해 AH-64E와 MQ-1C 한 쌍, AH-64E와 RQ-7의 쌍으로 유인기와 무인기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미 육군은 보다 고도의 복잡한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 내용은 전장의 교전 공역을 벗어난 지점을 비행하고 있는 AH-64E의 병기 담당에 교전 공역에 침입한 정찰 감시용 무인 항공기 RQ-7B를 조작하여 타겟팅 시스템 레이저로 지상의 목표를 조사하여 고도 4,500m의 상공을 비행 중인 무인 항공기 MQ-1C의 발사를 지시하면 헬파이어를 발사시켜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미 육군은 밝혔습니다. 또한 미 육군은 JADC2 시스템을 이용해 실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육군이 사용한 JADC2는 게임에서나 볼 수 있는 적의 배치와 이동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 전장의 상황을 전군이 공유할 수 있는 구조이며 JADC2에 연결되어 있다면 누구나 공격을 할 수 있는 신개념의 전투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개발 중인 AH-64E의 후계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정밀유도 무기의 개발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점입니다. 미 육군은 현재 정밀유도 무기로 이스라엘제 대전차 미사일인 스파이크 NL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정밀유도 무기 개발 계약을 수주하는 업체는 최소한 스파이크 NLOS를 넘는 사거리를 갖춘 장거리 정밀유도 무기를 제안할 것이라고 알려졌으며 장거리 정밀유도 무기 개발 업체는 2026년까지 시험 발사를 마쳐야 한다고 미 육군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장거리 정밀유도 무기는 기존의 AH-64E 및 무인 항공기에도 통합 운용될 것이므로 지금 미 육군이 개발 중인 차세대 헬기에 전용 미사일로 탑재될 것이지만 미 육군이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네트워크화된 장거리 정밀 화력을 실현하는 데에도 빼놓을 수 없는 조각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미 육군의 장거리 정밀유도 무기에 요구되는 사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미 육군의 장거리 정밀유도 무기의 사거리는 네트워크화된 장거리 정밀 화력의 베이스이며 적의 방공 시스템이 지키는 전쟁터에서 공역의 거리를 얼마나 두느냐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수치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러시아가 개발 중인 공격 헬기 카오-12M에는 최대 사거리 100km의 신형 순항 미사일인 아이템 305를 탑재하고 있어 미 육군도 러시아의 아이템 305가 비슷한 사거리를 요구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무인 항공기에 미사일을 탑재해서 그냥 공격하면 되지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쓰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능력까지 갖춘 무인 항공기가 되면 기체가 대형화가 되고 적군에게 발견되기 쉬우며 조달 비용도 비싸지므로 미 육군은 비용 생각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비용의 소형 UAV를 전장에 대량 투입해 원거리에서 정찰과 미사일 발사를 분리시키는 것이 경제적이고 전술적으로도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미 육군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미래 전장의 개념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개발 중이며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우 적절한 타이밍의 개발을 추진한 것입니다. 현재 육군과 방사청은 LAH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육군항공학교 등은 지난해 11월 초 항공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형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유무인 복합체계의 최대 특징은 생존성과 공격력을 저예산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육군은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면서 미군처럼 아파치 부조종사가 무인기 그레이 이글을 통제 조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가격 문제에 봉착하여 이 같은 대안을 찾게 됐습니다. 미 육군이 운용하는 무인기 그레이 이글은 채공 시간이 25시간에 이르는 데다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4발을 탑재할 수 있으나 무인기의 대당 가격이 300억 원이며 세트 가격은 1,300억 원을 웃돕니다. 그래서 군은 수리온 헬기와 소형 무장 헬기의 중앙동체에 광학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고 소형 무인기를 4대에서 12대를 적재하여 작전 상공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험 목표에 대한 자폭 기능도 갖춘 소형 무인기는 이스라엘 IAI사의 미니 하피의 국산화 모델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 가격은 약 10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은 내년부터 LAH 기체를 활용한 지상 실험에 착수하고 2025년 국산화한 무인기를 탑재한 실제 비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은 또 수리온 기체에 군지 비행용 접이식 소형 드론 수십 대를 탑재하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이런 유무인 복합 운영체는 조종사 생존력을 높이면서도 정확한 좌표의 정밀 타격해 공격력을 강화하는 등 저비용 고효율로 폭넓은 전술에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찰과 타격 임무 외에 병력 구출 작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군 지역 내에서 아군 부상병이 고립되고 통신마저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후방에서 대기 중인 수리온 MUMT가 소형 드론 여러 대를 투하하고 수리온에 탑승한 무인기 통제사가 소형 드론을 실시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소형 드론이 부상병을 탐색하고 위치를 알려주면 수집한 정보를 통해 수리온 의무 후송 전용 헬기가 구조 지점으로 이동하고 환자를 구조하면 수리온 MUMT는 임무를 완료하고 복귀하는 것입니다. 수리온과 함께 공중 투하형 군집 드론으로 구성된 소형 드론 운용하는 부상을 입거나 조난을 당한 군장병을 신속하게 탐색하고 구조하는 전술로 생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탐색 인력의 투입이 어려운 작전 구역에서 통제사는 다수의 소형 드론을 투입해 수색하고 무인기를 직접 조종하는 통제사의 조종을 통해 무인기에 내장되어 있는 탄두를 이용하여 자폭을 통한 직접 타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밖에 재난 상황과 산불 대응, 민간 구조 등 활용 범용성이 넓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유무인 복합체제가 안정화되면 무장 헬기로도 공격 헬기의 역할을 일부 수행할 전망입니다. 지금 세계적 추세는 헬기의 생존성과 공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유무인 복합 헬기 시스템이 성공할 경우 우리 군의 전력 상승은 물론 가격이 비싼 공격 전용 헬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나라들의 국산 헬기와 대전차 미사일 등의 수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카이와 이스라엘의 IAI의 이번 협력은 미래 전장을 대비함과 동시에 미래의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협력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